저기 화곡동 강서 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9호선이 오거든요. 노량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 9호선 끝라인 쪽에 거기 이제 작은 평수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내가 정확하게 그 동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9호선 라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게 그때 8층인가 5층이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아파트를 올라갔는데 이게 계단식 복도식 계단식이라 그래야 되죠? 복도식 이렇게 아파트가 칸칸칸칸 있을 거 아니에요. 복도식인데 제가 알기로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가면 한 요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작은 평수 아파트인데 이게 지하철이 뚫리면 가격이 상승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보러 갔어요. 현장 답사. 근데 갔더니 문 앞에 A4 용지가 붙어 있어요.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제발 초인종 좀 누르지 말아달라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세입자인 거야. 이해 가죠? 근데 하도 집 보러 온다고 띵동 띵동 눌러갖고 세입자 맞나요? 보증금은 맞나요? 실제 세입자 맞아요? 가짜 세입자 아니에요? 하도 보니까 자다가 띵동 하면서 애 깨고 재워놓으면 띵동 또 애 깨고 하니까 제발 좀 부탁한다는 거야. 누르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저는 안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응? 그래서 자, 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초인종을 눌러야 되잖아. 근데 이걸 보고 못 누르는 거야. 갖고 다시 내려왔어. 이해 가죠? 아니야. 그래도 여기까지 확인해야지. 다시 올라갔어. 내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 제가 눌렀을 것 같아요? 못 눌렀을 것 같아요? 예? 네. 못 눌렀거든요? 미치겠네 내가 진짜. 내가 아까 악덕 그거 내 괜히였어. 내가 그 건물주 괜히 해갖고 저거 누르고도 남는다고 저거는. 미치겠네 내가. 내 야간부터는 세입자야 돼. 안 되겠다. 자, 갑질에 진상이 되겠네. 자, 그래서 못 눌렀어. 그래서 못 누르고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요. 아, 나는 경매를 못 하겠다. 왜? 아니 이게 사실은 이 경매를 하다 보면요. 이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이 세입자가 돈을 다 못 받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맨날 깨. 근데 이 양반이 나가야 내가 돈을 벌어. 그럼 어떻게 해? 이 양반이 잘 안 돼야 내가 돈을 벌어. 그럼 남의 눈에 피눈물 나야 내가 돈 버는데 어떻게 해? 너의 피눈물은 나의 돈이야. 어떻게 해? 쫓아내고 돈 좀 벌어볼까요? 뭐 어떻게 좀 하지 말까? 어떻게? 계속 째려본다 오늘. 자,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뭐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 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그 기준은 뭐냐면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살지 말자. 뭐 그렇다고 제가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생각은 항상 갖고 살거든요. 물론 뭐 제가 초인종 안 눌러도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이게 또 돼서 은행빚이 해결되고 정산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제 기준으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 경매 못하겠다 그래서 한동안 또 못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중에 보다 보면 다 이제 느낌이 오고 이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걸 놔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 답사해서 확인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여기다가 조금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민사집행법에는요 경매가 진행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기일입찰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기간입찰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호가경매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호자 할 때 이 호자가 한자로 무슨 호일 것 같아요? 불을 호, 가격가. 그러니까 호가경매라는 거는 실제 법원에서는 안 해요. 하지만 민사집행법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호가경매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우리 연예인 뭐 예를 들어서 애장품 같은 거 경매 붙이잖아요. 좋은 일에 쓰겠다고. 자, 연예인 누구누구 쓰시던 칠판지우개입니다. 시세는 1,000원이지만 연예인 누구누가 썼기 때문에 10,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낙찰된 금액은 전액 불우요 토끼에 기증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1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하자 여러분이 저 15,000원이요. 그럴 수 있죠. 그자 옆에 뒤에 분이 저 30,000원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30,000원 나왔습니다. 없으시면 세시고 낙찰하겠습니다. 30,000원 낙찰될 수 있죠. 이게 호가경매인데 부동산은 이걸 안 해요. 안 하고 부동산은 기일입찰하고 기간입찰 요 두 개만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대부분의 법정은 기일입찰인데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 기간 입찰까지 섞어서 합니다. 그건 법원 재량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하여튼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데 입찰 보증금 있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입찰 보증금 10%. 뭐의 10%? 그래요. 요 그림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놔야 오래 가요. 따라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이제 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드디어 유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찰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이게 시작가가 얼마?
1억인데 1억에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 감정평가한 게 있잖아요. 대부분 6개월 정도 전에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 사이에 집값이 쭉쭉쭉쭉 떨어질 수 있죠. 그 6개월 전에는 이 집이 1억 1천 정도 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1억을 매긴 거야. 근데 6개월 사이에 쭉쭉쭉쭉쭉 떨어져 갖고 요새는 금매가 9,500까지 나와 있을 수 있죠. 집값이 떨어져서. 그러면 금매가 9,500 나온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여기 있는 가불병이 시세 알아봐야 안 알아봐요? 알아보는 순간 부동산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유 그거 경매 저도 연락 받는데요. 그 경매 1억부터 시작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땡땡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아 예 그거 맞습니다. 아유 그거 경매해봐야 먹을 거 없어요. 왜요? 아 요새 금매가 9,500인데 그 누가 경매를 사요? 하는 순간 전화 딱 들으면 어떻게 해? 그래도 낙찰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아무도 안 덤벼들어. 아무도 안 덤벼드는 게 뭐야? 그게 유찰이야. 그러면 이제 한 달 후에 날짜 잡아서 다시 경매 들어가거든요. 이런 매각을 새매각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다시 날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날짜 잡았을 때는 이 금액 그대로 시작해야 돼요. 가격을 다운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저감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행신동 얘기를 했던 게 서울에는 여기 노원은 서울이니까 20% 다운이에요. 하지만 저쪽에 서울 외곽은요. 자 지방은 다 30% 다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신동에 있던 걸 도전을 많이 했던 게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1억으로 합시다. 1억에 30% 다운하면 7천이에요. 금매가 얼마? 그러면 지금 7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금매가 9,500인 거 맞죠? 그럼 요 사이에서 얼마를 쓸까? 야 진짜 7,500만 낙찰 받을 수 있으면 2천만 원 차익이니까 이거 남는데 근데 7,500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아유 이런 물건들 막 그 경매하시는 분들 막 2, 30명씩 드글드글드글한데 이거 낙찰 받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올해도 합격자가 얼마 나왔어요? 27,000명. 그럼 그들 중에 일정 부분은 경매한다고 와요 안 와요? 오겠죠. 그 전에 선배들도 오겠죠. 전에 오겠죠. 그럼 여러분들부터는 어떻게 좀 조금 뽑아야 돼? 많이 뽑아야 돼? 많이 뽑아야지. 그럼 여러분이 뽑고 나서 내년에도 많이 내후년에도 많이 뽑으면 내가 볼 때는 가면 에듀윌 파티할 것 같아. 자, 법정에 다 와도 만나. 그러니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유치권이 있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배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처럼 특수물건이 아니면 요새는 경쟁이 너무 심해.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영종도라 그랬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제가 이사 가기 전에 경매를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역시 떨어졌지. 그래갖고 아 진짜 이거 경매 못 해먹겠다 해갖고 제가 그때 금매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금매를 더 싸게 샀어 경매보다. 예, 그냥 집주인한테 500 빼달라 그랬어. 그때 빼준대. 그래서 경매보다 더 싸.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집주인한테 빼달라고 얘기해서 사는 게 나요? 아니면 경매로 낙찰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한 판 붙고 들어가야지 마음이 편해요. 예, 그래서 금매로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보요. 이게 경쟁이 너무 심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공부를 대충 해서 할 게 아니라 유치권, 법정지상권, 배항력 있는 임대 그 셋 중에 한 놈만 내가 전문가가 돼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편한 거는 돈 벌기 쉽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락 허가를 어려지고 대금이 납부되는데 자 이걸로 활용할게요. 자 갑이 쓴 금액이 얼마? 1억 3천. 보증금 낸 게 얼마? 1,000만 원. 그럼 마지막으로 내야 되는 돈이 얼마? 1억 2천. 그래서 여기서 1억 2천을 납부하는 게 대금 납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꼭 내면 기일 납부냐 아니면 기한 납부냐 요걸 갖고 시험에 내는데 여러분들 기일과 기한은 달라. 참고적으로 기일 납부가 아니라 기한 납부야. 이 기일 할 때 일자는 날일자인 거 맞죠? 그 이일은 뭐냐면 만약에 대금 납부를 12월 15일 날 돈을 내라고 법원에서 지정해 줄 수 있죠. 그럼 언제 내면 돼? 15일 날 돈 내면 돼. 근데 선생님 제가 돈 들고 있으면 쓸 것 같아서 12월 10에 돈 내고 싶어요. 내도 될까? 내면 안 될까? 내도 돼. 내도 되는데 내는 건 상관없지만 15일 날이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미리 내요. 그날 되면 내. 그러니까 안 낸단 말이야. 그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경매가 더 빨리 진행돼. 안 내는 순간 더 딜레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거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일 납부를 안 하고 이제는 기한 납부를 해. 기한 납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정해줘요. 제가 낙찰 받아봤자 4주 주거든요. 보통 대금 납부하는 걸 4주 정도 주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자 12월 1일부터 자 12월 28일까지 돈 내고 싶은 날 내라는 거야. 이 안에 네가 대출 받아서 알아서 내래요. 그러면 만약에 돈을 제가 12월 9일 날 돈 냈을 수 있죠.
그럼 돈 냈으면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12월 9일이에요. 12월 28일이 돼야 돼요. 예? 돈 냈죠? 그럼 이날 내 거 되는 거야. 이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돈을 제가 12월 19일 날 냈어. 그럼 언제 내 거 돼요? 19일 날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 납부한 날이 있죠. 이 날이 소유권 취득일이에요. 이 날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매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빨리 내고 빨리 진행할 거예요? 천천히 낼래요? 왜 빨리 내느냐? 돈을 낼 때 대출 받아 내잖아. 그러면 돈이 언제 나왔어요? 12월 9일 전에 나왔으니까 돈을 냈을 거 아니야. 근데 12월 28일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이동하는 은행 이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 이자 썩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이자를 썩혀가면서 뭐하러 하냐고. 빨리 돈 내고 빨리 이사 들어가야지. 장사할 건 빨리 해야지. 그래서 돈 낸 날 내 거 되는 날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이거는 돈 내면 바로 진행이 되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한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거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기일하고 기한 나왔다고 또 말장난이라고 욕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진 찍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1교시 때 아까 배당해 주는 거 잠깐 보여줬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명도인데, 자, 인도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자, 대금 납부하는 6월 이내에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강제 집행을 하다 보면 소위 보이지 않게 좀 많은 어떤 그런 꼴을 보게 돼요. 제가 그 인천에 경매를 하나 낙찰받은 게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자, 요 공부 좀 되시면. 근데 제가 제 살면서 웬만하면 인도 명령 안 하고 웬만하면 이사비 주고 해결하는데 그게 이사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 집행해야지.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 인도 명령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이제 날짜 잡아서 이제 강제 집행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 어떻게 하냐면 집행관하고 같이 현장 출동해요. 그날 인부들도 다 오고. 그래서 거기 평수에 따라서 제가 금액을 다 미리 예치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날 아침에 딱 이제 차 동원하고 인부들 한 6명, 7명씩 그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당까지 제가 다 주고 신청해요. 와요. 띵동 초인종 누르죠. 문 여는 순간 자 보여주고 강제 집행 이거 다 끄집어내요. 이삿짐센터 차로 다 강제 집행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 일대 난리 나지 않겠어요? 막 길거리에 막 난리 나고 막 어떻게 뭐라 그랬어 세입자가 야 너 이 임선정 너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야. 뭘 고소를 해? 고소를 하긴요. 고소를 할 수가 없지. 왜? 이건 제가 한 거예요. 법원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무슨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한다는 거야. 오히려 자기가 잘못된 거지. 법적인 권리가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인데 뽀대고 있는 게 본인이 잘못된 거지. 물건만 없어져 봐. 내 진짜 손해배상 변호사 서서 할 거야. 하라고요. 공무 집행하는 사람한테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말도 안 되는 땡깡들이야. 예. 그래서 결국은 강제 집행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만약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다 300만 원을 미리 납부하고 다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인지세 내고 이삿짐 보관비요 인부들 하루에 8만 원씩 일당에다가 다 내요. 한 300 들었어. 그럼 어떻게 나중에 안 나가는 세입자 300 다 받아야 돼요. 그냥 이 정도 쓰고 들어가요.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이삿짐 다 갖다가 이제 보관소에 보관해요, 안 해요? 그럼 여기 TV, 냉장고, 세탁기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동상 경매 신청해서 이거 다 경매 붙여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 동네 재활용센터에서 아도 쳐서 낙찰 받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300만 원 또 다 챙겨난다 그러면 세입자는 돈도 못 받고 쫓겨나 가전제품 다 경매 넘어가서 듣거나 이해 가죠. 그럼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죠. 집 잘못 들어가서. 그러면 임선정이는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네, 그러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야 돼 안 나야 돼?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런 거 못해요. 그럼 경매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선생님 제가요 공부는 못해도요 요런 거 잘해요 제가. 예, 제가 요런 쪽으로는요 제가 조금 체질이에요. 다이다이 붙어서 안 지고 이러는 거. 예, 그러면 요런 쪽으로 해. 예, 공부도 잘하고요 다이다이도 이겨. 이런 사람 별로 없어. 예, 저는 소설책도 잘 읽고요 얌전한데 이런 거 싸우면 제가 꼭 이겨. 이런 사람 몇 명이 있어. 예, 그러니까 공부 쪽은 아니더래 이런 거 잘하면 이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낙찰 받고 싶은데요. 이건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또 도와주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돈 좀 하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싸워서 경매 들어가는 게 나아요. 금매로 사는 게 나. 그냥 집주인한테 그냥 500 빼주면 저 계약할게요. 어떻게 좀 빼주세요. 또 내일 또 한 번 더 전화하고 그게 나아요. 다이다이 붙어. 다이다이가 뭐냐고 또 묻는 거 아니야?
가끔 인터넷에 글 떠요. 표준어를 좀 써달라고. 가끔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말이 많대. 뭐 뽀찌 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막 그런 말 못 알아먹겠대. 자, 그래서 이런 게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경매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좀 많아요. 요 내용만 여러분들 제가 기초에 맞게 설명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필기하려면은 힘들잖아요. 왜냐면 저 나갈 때 따라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필기하려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요거를 한 번에 필기 찍지 말고 요거 한 판 찍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한 판 찍고 옆으로 그럼 두 판이 되죠?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갖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날 잡아서 지우시면 돼요. 자, 알겠어요. 자, 절대 안 볼 거예요. 갖고 다니면 마음이 뿌듯할 뿐이에요. 자, 제가 그 7주 동안 매번 고지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30회 기출문제 풀어드린다 그랬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요. 다음 주에 와서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한 코스 들고 무슨 시험을 봐. 근데 제가 꼭 해주고 싶은 게 기초서가 여러분도 알지만 빈약하다는 건 알죠. 예,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도 분명히 30개 기준 문제 80점 이상은 갈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다음 주에 오면 책을 펴가지고 문제를 좀 보여줄게요. 그러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거를 알고 1월 달부터 공부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아유 나 그거 뭐 동영상 볼게 이러지 말고 와요. 오시는 게 진짜 도움돼. 여러분들 여기 지금 6명 중에서 유일하게 기출문제 풀어주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왜 해주는지 알겠죠? 그래서 워드 작업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꼭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도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진 찍으시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